실례지만 안도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네? 21살인데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다니. 벌써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나. 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이제 문 닫아야지. 앤, 잠깐, 이제 문 닫... 어머, 나츠미 아니야. 오랜만이야. 자주 못 놀러와서 미안해. 괜찮아. 너라면 영업 종료 후에도 대환영이야. 그녀는 나츠에 내가 바를 경영하던 아주 옛날 업계에 막 들어왔을 때 NG가 되는 계기를 준 사람의 딸이야. 내 대은인 테디마마에 대해서는 언젠가 얘기할게. 아무튼 나츠에는 나에게는 동생 같은 존재라는 거지. 나를 앤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 알고 지낸 나츠에 말고는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야? 사실은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 자세히 말해봐. 내 이름은 안도 나츠에 21살. 사실은 작년에 딸을 낳았다. 임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깜짝 놀랐고 낳을지 말지 아주 고민했다. 하지만 뱃속 아이에게 죄는 없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엄마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꼭 낳고 싶고 키우고 싶었다. 게다가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셔서 가족을 갖고 싶다고 전부터 생각했었다. 참고로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로 짐작가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로 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엄마가 남겨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한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딸인 마나카를 낳게 된 것이다. 내 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아이가 귀여워 보일 줄은 몰랐다. 정말 이 아이를 낳길 잘했다. 엄마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생 엄마가 남겨준 돈에 의지할 수는 없었다. 나는 바로 아이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근처 어린이집을 몇 개 찾아갔다. SNS로 알아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다. 빈 곳이 정말 없었다. 나는 싱글맘이고 부모님이 없어서 그나마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자리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 10곳도 넘게 연락해서 겨우 비어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무사히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파친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파친코에서 알바는 싱글맘 비율이 높아서 조금 놀랐다. 아무튼 순조롭게 엄마와 딸 둘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겨우 찾은 이 어린이집이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당신 누구야? 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안도 마나카의 엄마인데요. 아, 최근에 들어온 애구나. 어머나, 이렇게 젊을 줄은 몰랐는데. 노골적으로 안 좋은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는 아줌마.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누구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다른 여성 보호자한테도 안녕하세요. 어머, 사이토 씨 아니야?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궁상 맞은 옷을 입고 있네. 아이가 5이나 있는 집은 힘들겠어요. 뭐? 너무 무례한 발언에 이상한 목소리가 나올 뻔했다. 그 후로도 계속 보고 있자 모든 엄마에게 나이, 외모로 엄청나게 무례한 발언을 연발해댔다. 그런데 그 무례한 원장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신세 주고 있습니다. 어머, 시자키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남성 보호자가 나타나자 태도가 확 변한 것이었다.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다가간다. 그러자 그 전까지 원장에게 시비 걸렸던 여성 보호자들은 얼른 흩어졌다. 나도 같이 그 자리를 떠났고 보호자분들한테 얘기를 듣게 되었다. 원장의 이름은 반자이 토라코. 나이는 50대. 아무튼 여성 보호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 무례하게 군다고 한다.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나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건 그쪽이잖아요. 하지만 다들 입을 모아 뭐라고 했다가 퇴소당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 주변 어린이집은 모두 정원이 찬 상태이긴 하다. 어린이집을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면 옮기려는 보호자가 많은 것 같았다. 하지만 유독 젊어서 원장의 레이더에 걸리는 건지 나는 매일 빈정대는 말을 듣게 되었다. 보호자들 말로는 스트레스 발산을 위해 며칠에 한 번 나타나서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에게 악담을 퍼부을 뿐이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라고 했지만 당신 루키 파친코에서 알바하고 있다면서?
네. 어린이집에 오가기에 시간도 적당하고 시급도 좋아서요. 어머나, 싱글맘인데 빠진코에서 근무하다니. 당신처럼 젊은 기세로 막 사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엔? 어머나 미안해. 자, 방금 만든 신선한 멜론 주스야. 그럼 멜론 주스는 싫어. 애는 여전히 괴를 고릴라구나. 그보다 그 원장 진짜 어떻게 좀 해야겠다. 나 제가 곤란한 건 물론 다른 엄마들도 힘들어하는 거지? 응, 원장을 만나기 싫어서 아빠에게 등원을 부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하지만 보통 남자한테는 내숭이 심해서 아빠들은 원장의 인성이 안 좋다는 걸 못 믿나 봐. 교활한 아줌마 같으니라고. 나도 싱글맘이라서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없거든. 그렇다고 앤한테 생얼로 남편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다녀왔어. 손님이요? 있네. 의지할 수 있는 남자. 뭐? 나와 나츠에는 다시 한번 스미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 스미레의 얼굴은 점점 험악해지더니 분노에 떨기 시작했지. 허이, 그 망할 아줌마 지금 당장 조지러 가자. 나보다 훨씬 말투가 험하잖아. 안 돼. 가이드라인 위반하겠어. 정지 먹는 건 싫어. 그런 걸 메타 발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츠에 씨의 남편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결국 남자 상대로는 대숭을 부리겠지. 응, 남자가 있는 동안은 계속 그래. 그럼 내가 남편 역할을 맡아도 나츠에 씨를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그렇다면 그때부터 스미레는 개념 없는 원장의 본성을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그래도 되는 거야? 괜찮아. 이래봬도 나는 그런 거 잘하거든. 나츠에 씨, 다른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어? 원장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톡방이 있어. 좋아. 그럼 내일 아침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모이라고 말해줘. 내일이 원장의 저승날이야. 저승 맛을 보여주지. 다녀왔어. 나츠 언니다. 하야메 많이 컸다. 둘이 아는 사이야? 사실은 내가 일 때문에 늦어지는 날 나츠애한테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었거든. 정식집이 된 이후에도 가끔 와줬었어. 그랬구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타나카 아야메의 아빠인 스미레입니다. 앤한테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 아야메는 아빠를 닮았구나. 장래의 미인이 될 거야. 고마워. 오늘은 언니도 같이 밥 먹는 거야? 미안해.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돼. 딸은 직장 타가소에 맡겨놨거든. 나츠 언니 엄마가 된 거야? 축하해. 고마워. 다음에 같이 올 테니까 그때 놀아줘. 응. 나츠에는 나와 스미레와 각각 시선을 주고 받은 후 돌아갔어. 아마 오늘 얘기하기 위해 잠깐 직장에 아이를 맡겨둔 거겠지. 마침구 가게 다가소는 손님을 포함해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거든. 자, 오늘 저녁밥은 야채 듬뿍 건강 카레요. 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다음 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요. 뭔가 원장님 요즘 매일 나오시네. 아마 안도 씨한테 화풀이하고 스트레스 풀려는 거겠지. 보기 흉한 질투라니까. 뭐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 참 입만 살았다니까. 안녕하세요. 왔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뭐 상관없지만. 어머, 안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례지만 안도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네? 21살인데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다니. 벌써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나. 바로 시작된 실내 오브 실내. 맹독 스플래시. 하지만 견뎌야 돼. 오히려 오늘은 더 말하게 해야지. 실례지만 원장 선생님은 독신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아니요. 원장 선생님 정도 연세면 이미 결혼해서 다 큰 아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어떻게 그런 무례한 소리를. 말도 안 돼. 선생님도 저한테 얼마나 무례한 말을 계속한 줄 아세요? 저는 확실히 어리고 싱글맘이긴 하지만 제대로 일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요.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매일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도 없고 평생 독신이었던 당신에게 조롱당할 이유는 없어요. 어린 사람은 정말 싫어. 이렇게 나중일 생각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니까.
나는 원장이야. 당신이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겠어. 그렇게 말하며 희죽희죽 웃는 원장. 하지만 이만큼 모였으면 이제 충분하겠지? 이제 충분해 나츠에 씨. 고마워. 스미레 씨, 근데 당신은 누구야? 보호자 아니지? 네, 저는 나는 나츠의 남편인 스미레라고 합니다. 무슨 아내가 원장 선생님의 폭언이 너무 심하다고 고민하는데 원장 선생님은 남자 앞에서는 절대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길래 여장에서 잠입한 겁니다. 그런 무슨 혼란스러워하는 원장. 그럴만하다. 필사적으로 숨기던 본성이 폭로된 거니까. 하지만 무개념 원장을 위한 지옥의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입구에서 남성 보호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사실은 내가 단톡방에 이번 계획을 말하자 엄마들 몇 명이 남편한테 내일 아침에 같이 등원해줄 수 있냐고 물어볼게 라며 협력해서 남편들을 데려와 준 것이다. 지금까지 원장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라니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던 남편들도 이제 알았겠지. 분노한 보호자들의 분위기에 원장은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아내한테 원장 선생님이 여성 보호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무시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계속 반신반의 상태였죠.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겨우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제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땅한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갖가지 폭언들을 녹음해둔 분도 많습니다. 뭐라고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잘못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당한 일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제자리에 주저앉은 원장. 그 모습을 보고 원장 선생님 운다. 맨날 잘난 척하면서. 자, 얘들아, 안에서 놀자. 선생님 방으로 가자. 너희들 원장이 나를 도와야지. 집단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아니, 원장님의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할 테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저도요. 더는 원장님의 갑질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너무 힘들어요. 뭐? 저도 자꾸 여친이 없으면 사귀자거나 결혼하자고 강요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세상에, 이 원장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까지 심한 폭언을 쏟고 있었나 보다. 선생님, 고소할 때 선생님들의 상황도 신고하고 싶은데 증언에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오히려 꼭 협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자이 원장의 악행은 시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된 운영적정화위원회에 신고되었고 원장은 해임당했다. 게다가 보호자들에게 뱉은 갖가지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직원에 대한 갑질과 성희롱을 한 번에 고소당했다. 사실은 보호자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도와주셨다. 원장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데다 어린이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참고로 우리 어린이집에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원장이 파견되어 새로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선생님들도 퇴직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옮기지 않고 이전처럼 다닐 수 있게 되어 보호자로서도 고마운 결과였다. 하지만 원장의 말로는 아까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보니 그 망할 아줌만자이 말인데 망할 아줌만자이. 갑자기 그러지 마. 빵 터졌잖아. 망할 아줌만자이. 그 녀석 아무래도 결혼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나 봐. 이래저래 10년 정도. 10년? 여러모로 조사해봤는데 결정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뒤 다른 곳에 다시 가입했대. 그렇게 꽤 많은 곳에서 출입금지를 당하면서 반자이 토라코라는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정도야. 우리 보호자에게 이상할 정도로 폭언을 쏟은 건 질투이자 화풀이였던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결혼과 가정을 동경했던 것 같다. 하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돌보려 하지 않고 성격도 그렇게 안 좋으니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마나카와 만난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나츠에는 왜 싱글맘이 되기로 한 거야?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16살 때 돌아가셨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지인 가게에서 일했는데 고등학생 때의 담임선생님이 걱정하며 가게에 와주셨어. 그래서 이것저것 상담하다 보니 어머, 선생님과 학생 금단의 사랑! 나는 이미 퇴학한 후였고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마음 없었지만 선생님은 독신이어도 고등학교 교사인걸. 중퇴하고 밤에 가게에서 일하는 전 제자와 만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텐데 15살이나 어린 여자아이를 임신시켰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이잖아? 그렇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게 못 된다.
선생님은 독신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자 가게를 그만두고 선생님에게 이별을 구한 뒤 모습을 감췄다. 상냥한 선생님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라. 나츠메. 언젠가 만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싫어. 만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다시 생길 거야. 나는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준 보물을 열심히 키우기로 정했어. 곤란한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 너에게는 잔뜩 은혜를 갚아야 하니까. 고마워, 앤. 의지하고 있어. 뭐 나도 스스로 정한 건 끝까지 굽히지 않은 편이니까 나츠메 씨가 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스미레 씨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다녀왔어. 아, 나츠메 언니. 아기랑 같이 왔어? 어서와, 아야메. 맞아, 딸이 마나카야. 사이좋게 지내죠? 아야메, 앉기 전에 손 씻어야지. 네? 나츠메가 외톨이가 되었을 때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야메를 키우느라 벅찬 나를 배려하느라 사양했던 거야. 혼자서 외로울 때 나츠메를 도와준 선생님. 만날 일은 없겠지만 나도 선생님의 행복을 기도해야겠어. 아, 웃었다. 귀여워. 고마워. 아, 인생 일은 참 어렵다니까. 그러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츠메와 마나카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뿐이야. 맞아. 나츠메는 나한테 소중한 애야. 신경 써주면 고마울 거야. 그래, 맡겨둬. 인생은 길고 마음대로 되는 법이야. 그래도 나츠메한테는 우리처럼 엄청 믿음직스러운 동료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 같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